네, 계속해서 손아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지도정책과 축산반려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연말 12월 달인데도 사업 집행 자력이 많이 좀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행감 때 내년 행감 때 전체적인 또 퍼센트가 나오겠지만은 최대한 그 사업비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는 지출을 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그 폭설로 인해서 그 축산 피해 농가가 굉장히 많았죠. 축산과 농업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짓기 한 걸로는 이제 농업 분야가 한 300억 정도의 피해를 본 걸 알고 있고요. 축산이 140억, 240억에서 총 한 540억 정도 피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상 관계가 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이제 재난 피해를 특별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면 그냥 저희가 안고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와 관계없이 NDMS에 이제 국가 재난 정보 시스템에다 입력을 다 하고요.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 요율에 따라서 이제 재난 지원금이 이제 복구비하고 또 철거비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적은 게 5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최대 상한액 이렇게 되고 있고요. 특별 재난 구역이 선포가 되게 되면 정부 이제 지원 비율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조금이 35%, 융자가 55%, 자부담 10%인데 그게 확정은 이제 그 건건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보조가 6, 70%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농가의 이제 부담이 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행안부에 건의하는 게 폭설 이제 특별 재난 구역 같은 경우도 상한액은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복구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상향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뭐 사채는 다 매몰돼 있는 거죠? 매몰된 거죠? 아니요, 이제 사체는 메모리 아니고 렌더링이라고 해서 가축 전염병식 그 처리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화장식으로 그 하는 거예요? 열 처리해가지고 퇴비화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도 정책과 그 농기계 그 자동 세척 시설에 대한 그 사업 준비는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죠. 예,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자료로는 지난번 의원님과 같이 공주를 같이 갔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제일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남에 있는 합천과 강원도에 또 괜찮은 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검토해보고 예산과장님과 또 의원님들 다시 한번 모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잘 안 주실 거예요. 예산 받기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하여간 뭐 준비를 해 보시되 예산을 뭐 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시면 다행이고 뭐 예산이 없어서 뭐 못한다 그러면은 소장님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넉넉치가 못해요. 이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 2025년도가 3조 3,890억, 2029년이 5년 후에가 3조 3,625억이에요. 줄어요. 예산이. 예측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앞으로 물론 이제 농업센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그 일실 우리 7개국인가요? 이 사업하시면서 진짜 뭐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이 진회를 많이 짜셔야 될 거예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운 시기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과의 질의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보고 책자가 최고 두꺼운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되게 과도 많지만 사업량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하시기에 예산 대비 지금 사업하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좀 고정적인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소득이라든지 기타 농가에게 이제 농자재 지원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을 접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또 있던 사업들을 정리한다거나 또 조정한다거나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신규 사업이 193억이지만 기존 조정하고 해서 예산이 실제로 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은 이제 그런 위험을 대비하는 것들이 국도비가 내시 되기를 바라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이제 시 자체 그 재원 가지고 그런 걸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서 앞으로는 이제 국가라든지 도에 그런 사업들을 건의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방향은 기존의 농업인들에 나가는 이제 지원 사업들을 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농업인들 이제 좀 이해 설득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또 약간 또 손해를 보시는 분도 계시게 되면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간담회 기회를 앞으로는 자주 가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이해 설득과 앞으로 미래 그 우리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방향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아이들 모아서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미래 좀 과학 영농이 좀 실현이 좀 돼야 되겠다. 물론 부서별로 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업이 뭐 확실하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예산이 누수되는 것도 많고 의례적으로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고 더 나은 영농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부분에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은 가야 되겠는데 전체 21년도부터 예산을 좀 한번 봤어요. 농업정책과 예산 같은 경우는 예상이 그래도 줄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올해가 좀 줄은 것 같고 지도정책과는 올해 예산이 지금 본 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21년도 수준보다 못해요. 21년도가 190억인데 올해가 160억입니다. 지도정책과에서. 지도정책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뭐 업무가 분장이 좀 나눠졌는지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간에 넣은 부분들은 농업인 교육관 이제 신축 중간에 그래서 좀 늘었다가 그래서 늘었다가 중복이 다시 돼서 이제 기존 이제 원위 시대로 된 거네요. 예, 정책 사업 하는 쪽으로 좀 됐었는데 그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농기계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고전에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농기계 구입 비용이 좀 정체하고 있고 올해 조금 다소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쪽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효과는 되게 높은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제 농업이 자꾸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 예산 쪽은 저희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관을 지었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팀을 농업 이제 교육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쪽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농업은 더 고령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네, 젊어지고 있습니까?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고령화 추세지만 우리 시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젊은 농업인들이 50세 미만 젊은 농업인인데 그런 비율들이 꾸준히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도 연령층에도 예, 괜찮은 걸로 맞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화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팀을 별도로 해서 지금은 인력 육성팀에서 교육하고 학습단체 육성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역시 21년도 예, 올해 예산 본 예산을 보면은 21년도 수준보다 못해요. 지금 굉장히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왜 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2021년도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저희가 직영동물보호센터 그 예산이 한 60억 정도 있었던 게 포함이 돼서 네. 그 좀 증액이 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 한 8억 3천 정도가 늘어나서 5.37%가 지금 증액이 된 상태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비교할 때는 본 예산 기준에서 비교를 하고요. 네,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제 추경까지 하게 추경에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한 20-30% 정도가 좀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업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회소득으로 기본소득 기회소득 바뀌면서 도저히 내시된 게 저희 소요대 예산이 184억 정도 되는데 그중 133억 정도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나머지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올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추경으로 생각하고 나눠서 네, 예산을 그렇습니다. 세우고. 예산만 농촌자원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역시 또 예산이 그 상당히 줄었어요. 4-5년 전보다. 아니,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예,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현재 가공창업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그 중간에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훅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통합되기 전에 2020년도 예산을 보면 통합 후에 이제 올해 수준보다 좀 낮은 이제 167억 정도 규모거든요. 2020년도 규모에서 이제 올해 이제 본 예산 기준 187억이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예산이 좀 올라간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 이제 전체 예산이 올해 2조 300억 정도 되잖아요. 2조 300억? 예, 2조 1290억. 예, 예. 올해. 거기에 비해서 우리 농업센터 예산률 한 6.19% 네, 정도 7% 개선.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 우리 도농 도시의 그 예산 비율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걸로 저희가 주변에 이제 보면 화성이 이제 좀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 거기도 이제 또 여쭤보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상이 어려워서 많이 좀 감액이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저도 이제 김포라든지 또 기타 다른 시군하고 교류를 하면서 보면 우리 시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도 뭐 모든 기술력도 그렇지만 예산도 맞춤형으로 해서 잘 지원이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과별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돼서 예산 집행률이 여기에 제대로 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아까도 우리 손학명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해서 또 추가 농가의 그 자부담률이 우리 12 직접 사업에 노비 매칭은 어쩔 수가 없죠. 자부담 비율이
그것도 뭐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도비 매칭, 국도비 매칭에서 자부담 비율은. 자부담 비율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높일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사업 범위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가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제 자부담을 높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건 있고요. 예, 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모자란 부분들은 농가가 자부담을 더해서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매칭 비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그 예산이 할지라도 우리 사업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 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안 하면 또 안 되는 사업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내시가 내오면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변경이 이제 계속 요청을 해요. 우리시에 맞게 좀 해달라는 경우가 있으면 해서 그게 되면 이제 사업을 맞춰서 하는데 부득이 그렇게 못한 경우에는 이제 반납하는 경우가 가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국도비 예. 그 매칭이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집행률이 네. 저조하면 그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가감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본 예산 때는 정리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예.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추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반납하는 있으면 경우가 그것도 좀 정리를 좀 해줘서 예.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집적 사업 중에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책자를 보니까 우리 농업 정책과에 또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 정책도 그렇고 우리 지도 정책과도 그렇고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그것도 역시 자료 정리를 해서 같이 좀 월요일까지 자료 정리해 주시고 추가로 거기서는 제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우리 계속 사업이나 지금 사업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도 증액이 될 예상되는 사업들이 변동될 사업들이 있는 거, 그 예산하고 또 계절 사업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더러 보입니다. 계절 사업에서 벗어나서 좀 늦춰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좀 늦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몇 개 발견을 했는데 그 사업하고 또 역시 아까도 노령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노령화로 인해서 정책 사업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정말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비율의 자부담이 높다 보니까 뭐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겠지만 월요일 오후까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주시고 그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그 여러 가지 농지 그 용수 배수 용배수에서 우리 그 기반공사하고 협의돼서 그리고 읍면동에 또 예산을 좀 세워줄 거 연초에 이러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농업을 경영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거 좀 정리 좀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현장 다 아실 거예요.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서로 핑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 협의라기보다는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그런 때문에 부분들 다 예산하고 그렇습니다. 결부가 된 건데 그 그안 저희가 되는 이제 부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농어촌공사 예산을 확보를 못했지만 이제 이게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축산반려 동물과 또 역시 악취입니다. 양돈 농가에 대한 악취 시설 지원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게 개선하기 쉽지 않잖아요.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세워야 된다. 그냥 예산만 세워서 그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업체 뭐 기계 팔아줄 일 있습니까? 약 팔아줄 일 있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억 들어가잖아요. 자부담도 50% 거의 50%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예산만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른 거에 어쨌든 악취만큼은 잡아야 된다. 묻잡고 있어요. 제가 18년대 상권위원회에서 하면서도 그대로예요. 5년, 6년째 그대로예요. 하나도 개선된 게 없고 계속 투자는 하는데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왜 안 되냐니 왜. 그럼 문제가 있는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소장님께서도 뭐 특단의 대책 하우스를 심은다, 뭐 공기가 바깥으로 안 유출이 안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예산 한 장 한 장 넘기면요 저녁 때까지 해도 이거 지금 그래서 자료로 요청을 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전체 상임위 검토를 하던 뭐 논의를 하던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농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신산업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아니 여태까지 농기 심는 그런 공주도 갔다 왔지만 예를 들면 농지가 40% 이상 차지하는 평택에서 그런 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농업기술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간단한 거면서도 효율적으로 그것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좀 2년 동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쓰고 안 되는 부분은 부서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바로바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네요. 사업이 종료됐거나 그리고 이 농업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무조건 의례적인 투자보다는 이 예산이 정말로 연령층에 맞고 우리 농촌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는 사업인지 한번 좀 검토해 보셔서 예산을 좀 세우시면 그 국도비 매칭이라고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요.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자료 요청한 거는 일단은 월요일 날 저녁 때까지 주시면 우리 내년도 예산 반영 화요일 날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과감하게 깎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승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본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폭설로 인해서 현장 뭐 상황 파악하고 또 그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뭐 대책 수립하고 이러냐고 애써 주셔서 소장님도 과장님도 직원분들한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제가 이제 산건위는 이번에 처음인데 그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면 굉장히 이제 아주 쓸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 예산 편성을 하고 뭐 하여튼 집행을 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는 거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기존에도 제가 이렇게
그 상임위 아니었어도 쭉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심성이나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이러지는 않는 부분이 이제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서 우리 시 그러니까 세입을 얘기해 세입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 보면 세외 수입이 있는데 세외 수입 중에 뭐 그 경상적 세외 수입 뭐 아니면 행정 제재에 따른 뭐 변상금이나 부과금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세입의 내역을 보면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또 뭐 기금 이런 부분들이 항목도 많고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그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료가 있나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즉 과별로 일단 뭐 증가 현황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항목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번 그 우리 세외 수입은 어느 정도고 보조금 이런 거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뭐 우선 세입 부분이라 이제 지도 정책과 말씀드리는데 그 불용 물품 매각 대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1,160만 원이에요. 이 1,160만 원이 작년에도 1,160만 원 세입을 잡았고 올해도 1,16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매년 불용 물품이 비슷한 규모로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등락이 있진 않아요? 등락이 있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가 이제 노후돼 가지고 처리되거나 또는 수리 과정에서 이제 뭐 고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이게 우리 사업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고 요 있습니다. 3년치 좀 내역 좀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근데 임대 농기계를 이제 하면 우리 사용료로 해서 수입을 잡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근데 작년에는 4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3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랑 우리가 임대 농업기계 사용이 늘어나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수입이 준다는 얘기는 사용 자체가 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요번에 원래 이제 저희 세입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0%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50% 감액으로 해서 지금 농기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사용료가 저희들이 기대치보다 못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고요. 내년 상황은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코로나처럼 계속 지속해서 50% 감액으로 나올지 그 부분은 저희들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렇게 코로나 됐습니다. 이후에 그 지침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기서 지침에 의거해서 그러면 농가들 그렇게 따지면 그 지침이 아니면 이게 그 전에는 8억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지침에 그렇게 적용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부분이죠. 근데 이게 또 한꺼번에 50% 해줬다 한꺼번에 확 올리면 그것도 당연히 반발이거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사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 글쎄 시기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지원을 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여파로 해서 농가 이게 경영이 좀 어렵다 판단해서 매년 이제 그 해에 임대료를 좀 낮춰주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림부가 그런 지침을 내리자면 뭘 뭘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 지침과 함께? 그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노후 농기계 이제 교체 비용이라든지 임대사업장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그 기계에 대한 이제 지원비 아니, 그런 그거는 부분들을 하고 코로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해줬어요? 그 전에도 했었죠. 그러니까 했던 거 해주는 거고 예. 감액을 시키라고 요청을 했으면 감액이 좋아. 우리 한 50% 삭감했어요. 그럼 50% 중에 평택시는 지자체는 50% 협조를 해달라. 50%는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못합니다. 생색은 본인이 내고 정책은 피대. 예? 이게 어떤 협조를 하거나 어떤 걸 할 때는 그에 맞는 어느 정도의 분담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나 또 저희들 관련되는 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구조상이나 시스템 체계 속에서 관계 측면의 하나가 분명히 중앙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법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구하고 지시할 수도 있고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 지방자치가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부분에 사실상 오랜 세월 동안 지자체가 사실은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다 임명됐던 거고 지방에 의회도 없었어요. 근데 물론 그 전에 60년 그 전에는 있었지만 없어졌다가 거의 30년 넘게 그게 이제 새로 생겨서 우리 의회도 생긴 건데 그런 부분 속에서의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의견들도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하나의 예를 든 거죠. 뭐 이게 다른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계속비 사업으로 제출한 것 중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 사유가 지금 설계 뭐 변경했다는 그 공기 연장으로 이 사업 기간이 변경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8대 때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20년도 논의는 그 전부터 좀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지금 그 건물 준공은 금년 내에 완료될 거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 집행도 준공과 함께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거기 준공과 함께 그 옆에 진입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집행해야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업 기간은 25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안들이 있으니까 25년으로 잡은 거고 그럼 건물을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올해까지? 건물 준공은 금년 내 끝나고요. 안에 내부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포획과 보호 관리에 필요한 용역 예산을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같이 그게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보고요. 한 7월 정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 변경에 따라서 왜 사업이 연기된 설계 변경의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주요 요인이 뭐예요? 거의 그 자질구레한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게 설계 변경을 요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원래 이게 목표가 언제 준공이 목표였어요?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도부터 운영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건 변경된 것 같은데 그 전엔 그렇게 24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우리 계획이 24년도 운영이었어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2022년 말로 일단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사업도 오래되고 또 요구되는 민원도 굉장히 있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니까 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준공식은 언제예요? 건물에 대한 준공식은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그 전체 다 운영 계획이 수고했을 때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건물만 저놓고 운영 안 하는데 준공식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명시이월된 게 좀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뭐 이유가 좀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좀 타당하다는 명시이월의 사업도 있고 좀 이거는 어쨌든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3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와갖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지금 뭐 할 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집행이 이제 일부는 집행이 됐는데 일부는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키는 건 저도 나름대로 이해가 더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전액이 이렇게 이월되는 거 추경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각각의 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이라고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에 있는데 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원 출연한 거 알겠어.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제 우리 시 농업인들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 농업 경쟁 제고 기금처럼 똑같 그런 식으로 이제 농가에게 지원이 됩니다. 중복도 돼요? 우리 기금과 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내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우리하고 지금 우리 경쟁력 기금하고 이율이나 이런 게 동일합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에 동일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도농복합시는 5천만 원인데 다른 데 달라요? 기금이? 일단 도가 부담금이? 2억이고요. 예. 일반 시는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틀립니다. 농업도시는 농업이 주인 예를 들어 군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거는 그 일반 시로 좀 도하고 도농복합시 그다음에 일반 시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군 도농복합도시가 더 돈을 내네요. 예, 예. 그 나름대로 거기가 더 재정 규모가 튼실하니까 좀 더 부담하라 이런 논리죠. 일반 군 지역도 도농 복합시로 포함돼서 있고요. 근데 일반 군도 복합시로 예, 예. 넣었습니까? 일반 시라는 것은 뭐 오산이라든지 뭐 의왕이라든지 농업 농업 규모가 지역이 거의 없는 없는, 네, 그런 지역을 네, 말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는 5천만 원이 똑같습니까?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쭉 보면 1989년도에 좀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95년도까지는 이제 7천만 원씩 부담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금이 모이니까 그 뒤부터 이제 5천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명세 1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예전에는 사실 대학교 가려면 뭐 등록금, 학자금 다 이거 부모가 부담하거나 대출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고등학교는 이제 그 전에 고등학교도 우리가 그 농업 어떤 지원 차원 농업인분들 지원 차원에서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국가도에서도 그 일정하게 나오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무상교육이 돼서 그런 거의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한 대학생도 지금 뭐 국가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거의 뭐 80% 90%까지는 지원을 물론 좀 차등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실제 집행이 좀 돼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21년도부터 신규로 지원한 부분들 사업을 중단한 상태고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이제 대상자만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이제 그 200만 원 쏟았다 올해 50만 원으로 이제 감액해서 올린 게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기존 대상자가 끝나면 이 사업도 종료될 예정. 14%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거 10월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그 14%된 거죠. 그러면 50만 원 아니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 108페이지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작년보다. 이게 뭐 면적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뭐 나름대로 어떤 시설물 설치 비용이 줄었습니까? 그거는 시 예산이 아무래도 주는 관계로요. 시설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예. 그럼 저도 뭐 여기 지나가면서 자주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선을 끌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경관이 그래도 오성 강변을 가면서 보이고 해서 뭔가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게 경관농업이 뭔지 뭐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를 알려주는 건 되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한테 오거나 시민들이 막 그걸 보기 위해서 하기에는 규모 자체도 굉장히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까 뭐 말씀하셨으니까 경관 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법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산건이 처음 하고 또 농업시센터 예산을 꼼꼼히 보는 건 처음이라 오늘은 좀 또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궁금한 건 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 국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24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25년도에 예산이 지금 5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빈집 정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이 빈집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농촌과 뭐 도시를 구별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도시와 농촌이 사업 규모 빈집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업시센터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보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한 5, 6년 된 사진이 있어요. 그럼 면 지역에 또 예를 들면 그 시내잖아요. 면 소재지. 여기도 농촌으로 보는 건가요? 농촌입니다. 그럼 동지역은 도시로 봐서 건축가에서 하고. 예. 그 읍면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빈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고민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슬래트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성면을 학교에 시설 제거를 해야 뭐 예산이 보통 8억, 10억 막 이래요. 그 함유량이 뭐 있어요. 근데 그걸 해놓고 뭐 거기에 먼지 나오는 거 가지고 학부모님들 오셔서 막 조사하고 손바닥으로 청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난리를 하셔. 이해돼. 왜? 학생들 자기 아이들 건강의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데 슬래트가 다 폭삭 주저앉아서 망가졌어. 근데 그거는 그 학교 안에 쓴 성면 자재에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슬래트야. 성면이. 근데 그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막 깨져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8억, 10억들 한 학교에 막 그렇게 들여서 사업을 하고 큰 데는 뭐 15억 뭐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다니는 통학로에 있는 그거 그리고 그건 바람이 통해서 더 많이 날릴 수 있는데 그냥 그건 방치돼 있다 이거야. 근데 예산은 5천만 원.
제가 그거 사진 찍어서 7분 발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 대안이 없이 문제 제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문제 제기만 하고 던지고서 뭐 해결할 방법도 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그렇고 국비로 3,500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고 특히 저는 그냥 일반 빈집 이거는 후순위라고 봐. 선순위는 뭐냐? 슬래트로 지붕이 돼 있는 것은 선순위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환경 부서와 뭐 이런 협력을 해서 1차적으로 그다음에 어디가 우선순위냐?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빈집인데 슬래트로 돼 있다. 해결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농업기술센터 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심각성을 느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여기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계속 저도 고민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다음에 사업명세 11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후계농업 경영이 경기도의 개최를 평택시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2박 3일로 돼 있는데 이 2박 3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통상적으로 개회식은 이제 둘째 날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와서 이제 체류하는 팀이 있고 뭐 3일 내내 체류하는 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숙소는 이제 평택 관내 숙소 현황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과 자율적으로 숙소를 잡고 하고 있고요. 행사 장소는 이제 생태원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뭐 보면 10,000명이 현재 참석하는 거로 돼 있는데 뭐 화장실 이게 400만 원짜리면 이게 몇 개나 되는 건지 이게 와서 이게 평택시의 또 이미지나 평택의 농업에 대한 또 인식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 물론 이제 다른 데가 해보니까 23년도에 다른 지역 파주에서 했던 것도 이제 2억을 들여서 했으니까 우리도 2억 정도 예산을 잡는 뭐 나름대로 참고를 하셨을 건데 충분히 좀 8월 달이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다른 부분은 그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